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저께 MC 스테이트 보도가 나가고 나서 나경원이 조용히 있다가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렸어요. 제가 볼 땐 그건 나경원이 쓴 건 아닌 것 같아. 나경원 보좌관이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해준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 SOT 관련된 자기 가족들 특혜. 그다음 뭐 뽑은 인턴 뽑은 것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새로 발각된 게 위스콘신 주립대에다가 사실 이 딸이 나경원 의원의 딸이에요. 막 가로치면서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나경원이 그런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 성신여대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제안을 했고 그 프로그램을 위스콘신도 동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다. 다만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까 좀 보살펴달라고 부탁한 것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이제 구구절절 했어요. 근데 이제 성신여대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그 프로그램이 딱 그 나경원 의원이 그 딸이 4학년일 때 유일하게 운영됐어요. 그 해만. 예. 그리고 이제 결국 안 된 거죠. 나경원 의원이 안 되니까 그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성신여대가 나경원 의원 딸을 위해서 움직였다는 게 너무 보이는 거죠. 그 성신여대의 그 과가. 무슨 혜택을 입었는지 모르지만 나경원 의원의 딸을 위해서 거의 맞춤형으로 움직였다는 게 보여지죠. 근데 이제 나경원이 그 인터뷰에 나왔던 그 위스콘신 주립대 교수님이 그 해명을 못 볼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어쩜 좋아. 보셨네. 바로 페이스북에다 글을 남기셨는데, 어떻게 좋지? 나경원 이제 원심분리 2탄인가요? 원심분리? 뼈와 살이 분리되는 원심분리? 영혼이 해체될 것 같아. 그분이 짧게 글을 올렸어요.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님, 따님의 위스콘신 주립대 대학교 연수 시도에 관한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요?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네요. 제가 따님 해외 연수 부탁하는 이메일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 한국 출장길에 곧 오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인천공항 도착하지요. 저와 공개 토론 어떠신지요? 안 그래도 근처에 갈 일이 있는데 의원님 사무실로 찾아야 할까요? 정말 이 교수님 정말 취향 저격이네요. 예, 도우셔가지고 MBC도 출연 많이 해주시고 인터뷰도 좀 해주세요. 나경원의 이 실체를 좀 까발려주세요. 예, 진짜 이 나경원은 너무 이제 2020년은 막아꼈나? 나경원한테는 실연의 계절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이렇게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유시민의 알릴레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시대에 유시민 작가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나 마음이 위안이 돼요. 어저께 같은 경우 유시민 작가가 저기 셀프 게스트가 돼가지고 나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거야. 내가 오늘 그냥 망가지겠어. 네, 이러면서 이제 각종 현안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기술을 해줘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임밀인가 하는 여자에 대해서인데, 예, 정말 대놓고 얘기해요. 이 저질칼럼이라고, 저질칼럼. 어떻게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논리적 근거를 하나도 되지 않고서는 그냥 민주당 나쁘니까 민주당 찍지 마. 민주당은 민중을 배신했어. 노동 문제, 비정규직 문제 뭐 이런 거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어. 라고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진보 코스프레 하고서는 그렇게 쓸 수는 있는데 뭐 세상에 완벽한 정보도 없고 문재인 정부가 뭐 퍼펙트한 정부는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의 의견을 소위 이게 기본도 안 되는 그런 그 저질 칼럼을 실어준 그 경향의 내부 데스크는 완전히 무정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너무나 민주당이 싫었으면 그걸 싫을 수는 있는데 그럼 적어도 언론이라고 하면은 균형 감각은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한당 빼고 찍지 말자, 뭐 정의당 빼고 찍지 말자 이런 칼럼들이 뭐 동시에 실린다거나 아니면 시리즈로 실린다거나 그런 방식의 기획이 아니라 그냥 민주당 찍지 마. 이건 이미 이제 경향의 내부가 무너졌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유시민 작가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어요. 노동 문제 얘기하고 사회적 격차 얘기하고 청년 실업 얘기하고 이런 문제 얘기하면은 저 사람들한테 진보 딱지를 붙여줘야 되냐는 거지.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정말 진보라고 얘기해서 정말 제대로 된 퀄리티가 있는 진보가 맞냐라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성 얘기하면은 페미라고 그것도 급진페미라고 딱 진보 언론에서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예, 워마드나 메갈이 진보입니까? 페미입니까? 제가 진짜, 예, 기가 막히게 코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 정도면은 저는 이 우리나라 진보 언론의 정신 지체 현상이 지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고 봐요.
예, 지금 그 민주당 정부 후반기에 들어서면은 진짜 벌떼같이 달려드는 그 입진보들 있잖아요. 평소엔 가만히 있다가 이명박근혜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뭐가 지나갔니? 이러면서 예, 아무 소리 안 하던 저 입진보들이 민주당 정부 후반기에 들어와서 이 정부를 독재로 규정하고 반민주주의를 규정하면서 예, 조중동과 함께 협공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성공을 하면 쟤네들은 뭔가 보상을 받겠죠? 네. 저 사람들이 정말 이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정말 이런 염세주의자들인지 아니면은 몽상가들인지 글 좀 쓰고 말 좀 하는 그 정도의 아무런 실천력도 없는 몽상가들인데 저 사람들한테 진보 딱지를 붙여서 저 사람들이 정말 너도 똑같고 쟤도 똑같아. 민주당이 더 나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에 우리가 왜 가슴 아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입진보들이 아무리 진보 언론에 글을 싣는다 하더라도 저 입진보들의 목소리를 키워주는 건 조중동과 포탈이에요, 여러분. 왜? 민주당을 중간에 놓고서는 그 중도층을 흔드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중도층이라고 하는 어떤 그 현상이라는 게 실체라는 게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열심히 이 쟤네들하고 합병해갖고 막 흔들어요. 세상 정말 망할 것처럼 이 정부가 정말 최악으로 부패한 정부고 독재 정부인 것처럼 막 떠들어요. 그렇게 해서 예, 그러고 나서 예, 사람들이 시끄럽죠. 그러면은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예, 그러고 나서 야, 이것 봐. 중도층이 이탈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민주당 너네 입 다물고 조용해.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너네 입만 뻥끗하면 우리가 또 흔들어 놓을 거야? 예, 얘네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꼭 민주당 내부에서 내부 총질을 하면서 그래 그게 맞아 이러면서 조용히 해. 야, 우리 욕먹을 짓 하면 안 돼. 네,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가 딱 그 케이스죠. 예, 저는 이 금태섭이 어느 정도의 그 저질인지를 저는 어저께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정봉주 의원도 그런 식으로 해서 경선을 피해갔죠. 여성 문제 가지고. 예, 김남국 변호사를 가지고는 이제 조국을 가지고 흔듭니다. 조국 그 정국을 만들어서 하면은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실패할 거고 다른 지역에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김남국 변호사 나오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걸 공관위나 지도부에다가 건의하고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여론몰이를 해요. 김남국 변호사는 완전히 신인이거든. 김남국 변호사를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금태섭 지역구 들리는 일설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지지율이 너무 낮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선도 경쟁력이 없지만은 사실은 본선도 경쟁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민주당 간판 걸고 단수공천 받아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봉주 의원도 그런 식으로 쳐낸 거고 지금 조국 정부도 이런 식으로 쳐내는 건데 지금 보세요. 이 사람 하는 짓이 이게 민주당 의원으로서 할 짓입니까? 정상적인 경선도 못 하겠다라고 하고 그 젊은 그 30대 청년 대표도 자기가 경쟁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것도 프레임을 붙여서 너무 야미한 거죠. 저는 금태섭 같은 사람 저 민주당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금태섭 말을 들으면서 야, 우리가 그럼 중도층 흔들면 안 돼. 이게 선거 전국에서 조금 안 돼. 이렇게 하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요. 딱 참여정부 때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이나 정동영보다 지지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진보들하고 조중동이 끊임없이 이렇게 흔들어대니까 열린우리당 지지율 떨어지고 참여정부 지지율 떨어지죠. 그러나니까 이제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부터 야, 우리 참여정부는 실패한 정부야 이러면서 자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참여정부 너무 오만했어. 너무 아마추어 정부였어. 이러면서 자기 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패배의식에. 참여정부의 성과가 그 어떤 정부보다 위대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면 이명박근혜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양정철의 그 책을 봐도 도표가 쫙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 우리당 의원들이 했던 게 뭐냐? 참여정부는 실패했고 경제에 실패했고 예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더니 노무현 대통령한테 출당하라고 그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은 깨지고 끝내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시죠. 네, 이 잔혹동화의 진짜 실체가 뭔지 아세요? 예, 못생긴 애들이 있어요. 한 방에 딱 모여서 따구리를 해. 인기가 하나도 없어. 예, 돈은 많아.
근데 저기에 보니까 돈도 없고 잘생긴 애가 하나 있는데 얘가 인기가 너무 많네.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는 쟤만 있어가지고는 자기들의 못생김이 너무 빛나. 너무 티나. 그러니까 안 되겠어. 쟤를 계속 음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야, 쟤 못생겼어. 쟤 우리보다 못생겼어. 쟤 우리보다 못났어. 쟤 돈 없어. 야, 쟤 무능한 거 같지 않니? 야, 쟤 입만 열면 입에서 입냄새나. 끊임없이 음해를 합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야, 쟤 좀 못생긴 거 아니야? 쟤 뭐 있다는데? 야, 그렇게 좀 보니까 무능한 것 같기도 하고 야, 그때 나한테 보니까는 예의도 없는 것 같더라. 이러면서 얘 팔랑이가 돼가지고 겨우 못생긴 애 7명이 칠공주가 공격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서 같이 공격하고 야, 너 조용히 해. 야, 너 욕먹으니까 조용히 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자기들이 했던 성과를 다 부정하고 자기에게 속한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고 자기들이 실패한 정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에 어떻게 표를 줍니까? 정동영의 실패는 예측돼 있었던 거예요. 예, 자기 부정과 패배의식을 갖고 있는 여당을 누가 찍어줍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중산층 얘기하는데, 중도층 얘기하는데, 예, 자한당 하는 거 보세요. 쟤네들이 중도층 경향하면 저딴 짓 할 수 있습니까? 미래한국당 만들고 저딴 짓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언론 프레임을 가지고 저네들이 무슨 짓을 해도 이해를 시켜주고 민주당은 뭘 해도 오만하다고 만드는 프레임이잖아요. 왜 그 프레임을 깰 생각을 안 하냐는 거예요. 예.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 그 민주당이 앞으로 정말 100년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민주당이 해야 할 거는 패배의식이나 자기 부정이 아니에요.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빠져갖고 우리가 오만하면 안 되지. 우리가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 한없이 겸손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언론 앞에서 언론들이 원하는 데서 그 고개 숙이면은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거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문재인 정부가 어느 만큼의 성과를 냈는지,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얼마만큼 잘했는지, 얼마만큼 민생이 바뀌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지금의 언론 진영이 정말 쟤네들이 언론인지 정치를 하는 건지 제대로 까발려주고 이 윤석열 검찰의 이 치부를 반드시 드러내줘야 되고요. 조국 가족이 이 경국 속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역할이고 가야 될 방향이에요. 얘네들이 그 어줍지 않은 겸손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중도층 구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프레임이야말로 정말 바보 같은 프레임이에요. 그게 이렇게 해서 참여정부가 망하고 열린우리당이 깨진 겁니다. 예, 그리고 어저께 사실은 뉴스공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죠. 그 참여연대에서 만든 그 정당별 득표율 시뮬레이션이 나왔는데 보니까는 그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이 합쳐가지고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한국당을 그냥 만든 게 아닌 거지. 할만하니까 만든 거예요. 보니까 20에서 25 그 석이 나온다라는 게 나왔어요. 25석 이상이. 그러니까 지금 지금 그러면은 민주당도 무슨 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게 걱정이 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건 정도로 가야 된다. 정도로 가야 맨 마지막 순간에 국민한테 호소할 수 있다. 여러분 저 정당을 막아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고 우리의 선거제도는 지켜줘야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호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원들은 정말 젊은이들한테 호소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너의 이 선거는 그냥 지방선거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과 생사가 달린 문제다. 너희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네, 목표를 지지율 55%의 과반 달성을 목표로 해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 목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커뮤니티를 하루에 3번 정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요즘 알람이 작동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수시로 커뮤니티 좀 들어와 주셔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 소식지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